다다다면치. 마, 일로 와봐라. 일로 와. 일로 온나.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RNA 바이러스인데. 새끼가. 안녕하세요, 닥터감치입니다. 지금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퇴원했던 환자가 분명히 완치 판정 받고 퇴원했는데 왜 또 걸리냐,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직 완전히 밝혀진 건 없다고 얘기는 드리고요, 의학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뭐 때문에 이런가 제시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재발하는 이유. 자, 지금 격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감염 증상이 완전 없어지고, 열도 떨어지고, 호흡기 증상은 없어지고, 최소 24시간 간격 이상으로 해서 확진검사 2번 이상 음성 나온다. 또 의료진 판단에서 이 사람은 완치라고 판단된다고 할 때 이 사람을 격리 해제시킬 수 있다. 완치의 기준은 지금 요런 걸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자마에서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퇴원하고 자가격리 완치를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우한에 있는 병원에 일단 요분한테 감사드리고 논문 써주신 분. 자, 30에서 36세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대상으로 여기는 했고요. 일부러 이분들이 제가 볼 땐 자원했을 것 같아요. 이걸 나한테 검사해 달라고. 한 3일이나 열이었고 호흡기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CT까지 좋아졌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경증에서 한 중등증 정도, 심하지 않은 분이에요. 다 심하지 않은 분들이었고 CT에서 다 폐렴소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상도 없어졌고 CT도 좋아진 상태에서 충분히 격리 기간을 거치고 퇴원을 시켰다. 이 확진받은 이 사람들이 여러 곳 증상 호전, CT도 호전됐다. 대충 걸렸던 시간은 충분하게 기간 잡아서 11에서 32일 정도 걸렸고, 이 사람들을 끝나고도 또 격리를 했다. 그 다음에 재검을 한 3번 정도 시행했어요. 사진도 괜찮았고 증상도 없고 CT도 괜찮고 이 사람들 완전 멀쩡했어요. 근데 재검에서 양성이 나오더라. 근데 같이 살던 요 가족들 다 어땠을까요? 건강. 가족들의 아기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다 건강합니다. 이 사람들 치료는 타미플루를 복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복용하고도 격리, 추구검사 시행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고, 확진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RT-PCR이라고 하는 검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진검사를 하러 갔을 때는 다 요 검사를 합니다. 자, 요 놈은 그냥 쉽게 해드릴게요. 얘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요 신종 코로나에는 어떤 특이 항원이 발현된 특별한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이진, RDRP, 엔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 놈을 차단해서 요 놈이 있다면은 신종 코로나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차단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요거를 RT-PCR이라고 합니다. 요걸 찾아서 증폭시키는 걸 RT-PCR 검사라고 하고, 지금 확진법은 요걸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요 놈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 유전자와 사이즈가 맞는 DNA 시퀀스를 여기 붙여버리고 이렇게 증폭을 시키죠. 이게 눈에 보일 만큼 여기 증폭이 되면 여기 진단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은 RNA이기 때문에 RNA를 DNA로 바꿔서 증폭을 시키는 걸 역전사라고 하는데, 역전사 증폭 방식 RT-PCR, 그러니까 요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붙여서 붙는 놈이 있다 그러면은 증폭. 그러면 만약에 이 몸통이 죽어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어떤 프래그먼트, 이런 껍데기 같은 것들이 요렇게만 나와도, 일부만 나와도 요렇게 다 증폭이 된다는 거죠. 요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최고. 요게 E 항원, RDRP 항원, N 항원을 다 디텍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검사 수준이 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 요게 우리나라 회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진짜 수천 명까지, 천몇백 명인가까지 한 번에 돌려서 자동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단하는 능력이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RT-PCR이라는 방법으로 증폭 검사를 확인했다. 확진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 죽은 바이러스에 요놈 만약에 요만큼 떨어져 나와 있고 요만큼 떨어져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요 프래그먼트, 이런 바이러스 조각들도 확진검사 양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나올 수 있죠. 또 따로 하나 얘기 드리면요, 우리 몸에는
2주 정도 있으면 우리 B세포라는 것이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는 요 놈에 대한 항체, 요 놈에 대한 항체, 요 놈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감염이 됐을 때 요런 놈을 빨리 총으로 쏘겨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죽여버려요. 다음에 감염됐을 때 훨씬 더 빨리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이렇게 항체를 못 만드는 사람은 남은 바이러스들이 2주 지나고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이 항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초의 감염이라면 한 14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4일이 지나고도 면역력이 약해서 항체를 못 만드는 사람은 요거를 잘 못 죽인다는 겁니다. 항체를 잘 못 만들어서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다 못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가설 1번, 바이러스의 조각들이 남아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죽지 않은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있어서 복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죽지 않고 복균 상태로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서 재감염되는 경우, 항체를 못 만들어서 면역력이 약하니까 남은 바이러스를 못 죽이고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건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요. RNA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해요. 변이된 바이러스 재감염. 자, 여러분들 뭐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요 가능성 꽤 높겠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은 복균자였다. 그렇다면 난리 나는 거죠. 이분들 다 의사신데. 요런 가능성, 딱 가능성은 다 염두에 둬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전문가들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닥터 감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